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니마입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셨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영향이 있는 건지 확진자 수는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조금씩 외출하시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확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항상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와 비슷한 4,100만 원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의 전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줄어든 모양이죠. 비트코인이 현재 거래 대금 1위이긴 한데 거래 대금이 약 3,40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코인 시장 들어온 지도 한 달 조금 넘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도지코인, 뭐 이더리움 클래식 1, 2위 하고 그럴 때는 도지코인 하나만 해도 뭐 3.7조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2위도 뭐 2.5조 막 지금 그때에 비하면 정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 다시 한번 또 그런 날이 오겠죠. 자, 오늘은 좀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자국 화폐로 공예품 만드는 베네수엘라 사람들, 돈이 종이보다 못하다. 이런 기사입니다. 사진을 보면 이 베네수엘라 화폐 같은데요. 가지고 지금 막 공예품, 가방을 만들고 있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자국 화폐로 핸드백 등 공예품을 만드는 충격적인 영상이 게재됐다. 지폐가 공예품 재료로 전락한 것. 러시아 국제 보도 전문 채널 아르티는 통화 가치 하락으로 쓸데가 없어진 자국 화폐 VEF, 볼리바르 푸에르테로 핸드백 등 공예품을 만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현실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일단 화폐를 만드는 그 재질 자체가 아무래도 좀 질기고 튼튼하다 보니까 이런 공예품을 만들어도 좀 쓸모가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아르티는 서방 언론이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에 반발, 러시아 정부가 거액을 지원해 설립한 방송국이다. 베네수엘라는 엘살바도르처럼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해 암시장에서 구매한 달러나 미국에서 친척이나 친지들이 송금해준 비트코인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다. 영상 속의 인물은 탁자 위에 수북하게 쌓인 종이화폐를 일일이 접어 매듭으로 만든 뒤 이를 연결하고 바늘로 꿰매서 핸드백을 만들어 팔고 있다. 화장지 대용으로 지폐를 이용할 정도다.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은 2016년 800%, 2017년 4000%, 2018년 170만 %로 정점에 달한 뒤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과 의회의 지지를 얻은 친미 후안 과이도 임시정부로 분열돼 있다. 베네수엘라 정권은 석유와 연관된 암호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원유 가격 하락으로 실패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제에 도입하고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 외환 고유고에 편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국가가 발행한 통화가 종이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현실을 베네수엘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중남미 일부 정치인들이 비트코인 공인 움직임에 동참하는 등 기존 법정 통화의 가치가 흔들리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이 대환화폐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네, 이런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나라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기사를 통해서 처음 알았는데 800, 4170만 %라는 것은 와. 저도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게 생각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리어카에 지폐를 가득 실어서 가지고 뭐 빵 한 개와 바꾼다. 뭐 이런 것을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경제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지폐가 종이보다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베네수엘라 얘기 나왔지만 남미에서는 지금 뭐 멕시코나 파나마,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이렇게 6개 국가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흐름은 더 거세지겠죠? 이렇게 비트코인 공인 움직임이 많아지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겠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뭐 잘 지켜지고 있는 것도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소프트 포크 소식이 있어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비트코인 4년 만에 업그레이드, 이더리움과 경쟁체계 구축. 비트코인이 4년 만에 업그레이드 된다. 보안과 확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업그레이드의 핵심이다. 비트코인이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탈중앙금융, 디파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로 확장해가는 이더리움과 본격 경쟁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월 탭루트 업그레이드,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오늘 11월 대규모 기술적 업그레이드 탭 루트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중앙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커뮤니티 합의를 통해 업그레이드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탭 루트는 식물의 고든 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트코인이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단단한 기반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탭 루트는 소프트 포크다. 소프트 포크는 이전 버전과 호환이 가능한 업그레이드이며 하드 포크는 이전 버전과 호환되지 않는 업그레이드다. 최근 이더리움은 베를린 하드 포크를 통해 가스비 요구 조건을 수정하고 새로운 거래 유형을 허용하며 해커의 서비스 거부 공격 등에 대응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비트코인도 스마트 계약 도입할까? 비트코인은 탭 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 거래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효율성이 향상되며 스마트 계약을 통한 응용 서비스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는 게 가상자산 개발자들의 관측이다. 가상자산 채굴 전문업체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프레드 TL 최고 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탭 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 계약이라며 스마트 계약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혁신의 원동력으로 다양한 응용 서비스와 비즈니스를 블록체인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마트 계약 기능이 없는 비트코인을 구형 휴대폰인 피처폰,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는 이더리움을 스마트폰으로 비교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탭 루트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네, 이런 기사였습니다. 저도 이제 소프트 포크나 하드 포크라는 용어 이름은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렵기도 하고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정리를 한다고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포크라는 용어는 우리가 파스타 등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냥 포크예요. 철자도 똑같습니다. FORK. 쉽게 말해 포크가 삼지창처럼 세 개로 좀 갈라져 있는데 그 포크처럼 갈라진 분기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개발자들이 하나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통째로 복사 그리고 붙여넣기 이런 걸 통해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데 쉽게 말해 블록체인을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소프트 포크는 포크질을 하는데 그냥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존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새롭게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뜻함.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규칙을 수정하면서 사용자들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그냥 사용할 수 있고요. 채굴자들은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야 채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심각하지 않은 오류나 누락된 거래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세그윗이라는 이름으로 과거 이제 4년 전에 소프트 포크를 이제 진행한 적이 있었죠. 반대로 하드 포크는 포크질을 막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네트워크를 이제 부정하고 새로운 호환 체계와 합의 체계를 만들어서 독립하는 것. 비트코인을 비롯한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이런 체계 자체가 오픈소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최초에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거 너무 제한점이 많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 포크를 통한 그 규약을 그냥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불만이니까 이걸 새로 만들자 해서 그것은 이제 파생돼서 나간 게 비트코인 캐시고 또 그것도 이제 다른 부분을 또 변경해서 가지를 뻗어 나간 게 비트코인 골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가 됐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거기서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 포크가 또 된 거죠. 비트코인 캐시 ABC가 있고 비트코인 캐시 SV가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이름은 비트코인부터 이제 뻗어 나온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을 따르지만 하위 이름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비트코인이 과거 했던 세그윗이라는 이제 소프트 포크 이후에 탭루트라는 이름으로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래 관련 개인 정보 보호도 강화되고 효율성도 이제 향상이 되고 스마트 계약을 통한 응용 서비스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더리움 지지자들은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2세대 이제 코인이다 보니까 1세대인 비트코인보다는 여러 부분들이 이제 개선이 됐었죠. 이더리움이 장래 비트코인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번 탭루트 소프트 포크를 통해서 많이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것도 이제 앞선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비트코인의 입지가 점점 더 확고해지는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이 법정 통화를 지정될 날이 있을까요? 아마 어떤 상징성 때문이라도 비트코인을 지정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직 미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이
여러 분야에서 점점 더 힘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하락세를 뒤로하고 지금 그래도 상승 중에 있으니까 내일은 4,200만 원대에 다시 도달하게 될지 또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탈출기의 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